합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고차 방정식 할 차례입니다. 고차 방정식. 자, 어떤 녀석을 이제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3차 이상의 식을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애들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x는 0꼴로 바꿨을 때 거기 설명을 보시면 fx는 0꼴로 바꿨을 때 그때 거기 있는 녀석이 이 fx가 3차 이상의 다항식일 경우 그 녀석을 이제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두 번째 고차 방정식의 풀이. 고차 방정식의 풀이. 자, 일단 대부분의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리냐면은요. 너네가 지금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것들 문제들을 받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받게 되는 3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 뭐로 풀리냐면 인수정리로 풀려요. 인수정리가 뭔지 기억 아무도 안 나죠? 인수정리 뭐 이용해서 푸냐면은 조길제법. 진짜? 알겠어. 진짜지? 알겠어.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조길제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조길제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문제에서 별의별 거를 다 선보일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선보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치환.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길제법이나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지. 알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방정식에서는 A 곱하기 B는 0꼴로 만든 후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찾아냈지. 근데 3차 방정식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꼴로 만든 후에 똑같아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라고 해서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해주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0꼴이 나오겠지. 인수가 4개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D가 0이거나. 알겠지? 자,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있잖아. 보통 예를 들어서 x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0 같은 거. 자, 너네가 이제 얘네들을 딱 만났어요. 요거 딱 만났으면은 여기서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썼을 때 x는 2a분의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쓰자. a분의 a니까 분모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다가 나왔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 이거는 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근이 없다. 왜? 루트 속이 음수니까. 그지? 얘는 근이 없다 라고 했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너네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가 실수였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 실근이 없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문제에서 실근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멘트가 없으면 허근도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근을 찾아라는 멘트가 없으면 허근도 무조건 찾아줘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2개가 나왔어요. 그죠?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가 2개였죠. 근데 3차 방정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3개의 근이 생기고 4차 방정식은 4개의 근이 생깁니다. 근데 3차 방정식의 이 3개의 근 중에 실근은 하나거나 3개 다 실근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이고 이런 상황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3개의 근을 다 찾아야 된다. 반드시. 알겠죠? 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가 다 실근이 나온 수도 물론 있지만 그 4개 중에 몇 개만 실근이고 나머지는 허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허근까지 포함해서 실근 허근 다 포함해서 4개의 근을 반드시 4차 방정식에선 찾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됩니다. 자, 근데 좀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번의 보기차 방정식이죠. 이게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여기 위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는 인수 정리를 위해서 푼다라고 하는 건 요건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가 철자가 어떻게 되지? 베이스. 자, 이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건 이제 좀 특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들을 배우겠다 이거예요. 좀 특이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보기차 방정식인데, 보기차 방정식은 x제곱, x 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짝수 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어 그 자체로 이제 2차 방정식이 이게 복수다. 알겠죠? 그래서 x제곱이나 x 4제곱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기차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빈칸에 채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요, x제곱을 x라고 치환합니다. 꼭 x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별이 좋으면 별로 치환하시든 어쨌든 간에 x제곱을 x로 치환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 보기차 방정식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 4제곱에 플러스 ax 아이고 다시 4제곱과 제곱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x를 적었네. 자, x 4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는 0꼴로 생겼을 거거든. 이게 이제 보기차 방정식의 생김새야. 4제곱과 제곱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식 속에 x제곱짜리에 x다라고 치환하면 차수가 얘는 지금 4차식이 되는데 x제곱을 x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 됩니다. 라지 x의 제곱이 되죠. 첫 번째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플러스 ax가 되고요.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죠. 그 다음 플러스 b는 0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됐냐면 라지 x로 치환을 했더니 차수가 절반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짜 많이 해온 그냥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쵸? 라지 x로 치환을 했더니 그냥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해서, 자, 인수분해하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 해서 풀어주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라지 x로 치환해가지고 차수를 낮춘다 이거야. 차수를 낮춘 후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그 2차 방정식 푸는 건 쉬우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이제 라지 x 값을 찾게 되는데 그 라지 x 대신에 스몰 x 제곱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스몰 x의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항상 치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녀석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몰 x를 마지막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1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는요. 여기 있는 요 2번 케이스가 학생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할 때 했던 거예요. 인수분해할 때. 자, 뭐냐면 지금 보기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요 보기차 방정식에서 적당한 ax 제곱항을 적당히, 수학에서 이 적당히란 단어가 자, 적당히 분리하여, 그래서 어떤 꼴을 만들어주게 되냐면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그 다음에 빼기 x 단항식의 제곱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과 단항식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요.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후에 뭐 합차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합차공식을 사용을 해서 풀어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점수 주는 문제로 등장을 해요. 요거 니네 인수분해를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저렇게 인수분해 배웠었지 하고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인수분해 할 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배웠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뒤에 는령이 붙어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보기차 방정식이 시험 문제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희들 점수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3번에 상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상반 방정식. 자, 여기 한자 좀 배운 친구 있나? 상반 뜻이 뭐냐? 상반. 반대. 오, 누가 대답했어? 사탕 줄게, 사탕.
사탕 먹자, 사탕. 어? 자, 게임에 나와, 상반이? 이게 이렇다니까. 이 기본 상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상반 다, 근데 다들 알고 있죠? 대답만 안 했을 뿐이지. 자, 3번. 상반 방정식. 자, 이제 아까 현우가 얘기한 대로 상반, 이게 반대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뭐가 반대냐? 개수가. 알겠죠? 개수가 반대인 것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짝수 차수,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 상반 발음이 어려워. 상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차수가 있습니다. 홀수 차수, 홀수 차수 상반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짝수 차수를 푸는 방법과 홀수 차수를 푸는 방법이 달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짝수 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x 4제곱처럼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상수는 0으로 생겼는데, 이때 개수가 상반, 누가 상반이라고? 개수가 상반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가운데에 이제 c가 있고 더하기 양옆에 b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a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개수가 c, b, b, a, a 상반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녀석을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를 풀어주는 방법 첫 번째. 자, 이거 이제 단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단계만. 자,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자, 짝수차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양변에 x제곱분의 1을 곱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양변에 x제곱분의 1을 곱한다. 자, 두 번째. 적을 게 좀 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되는 인수분해됨을 이용하여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을 합니다. 식 속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만들어내고 그 녀석을 a라고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식 속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2차 방정식을 풀고 a 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해서 스몰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밑에 문제 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풀면서 잘 적어두세요. 잘 적어둬야 선생님이 이게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죠. 아, 저 양반이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수 차수 상반 방정식을 보도록 할게요. 홀수 차수. 자, x 5제곱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x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는 0 이렇게 되는데, 상반 방정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좌우 대칭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c,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 여기에 a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c, c, b, b, a, a. 그쵸? 상반되어 있죠, 개수가. 자, 이 녀석을 이제 홀수 차수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홀수 차수 상반 방정식의 신기한 부분 얘기해 줄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이거는 그 참고 사항이에요. 알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마이너스 a, 두 번째 거 플러스 b, 세 번째 거 마이너스 c, 네 번째 거 플러스 c, 여기 다섯 번째 거 마이너스 b, 여기 마지막 거 플러스 a가 되면서 는영이다가 항상 참인식이 등장해요. 항상 참이 됩니다. 항상 참. 알겠죠? 그래서 홀수 차수 상방 반전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근을 반드시 갖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되느냐? 자, x는 마이너스 1이
근이됨을 이용하여 조리제법을 사용합니다. 조리제법 쓸 줄 알죠? 조리제법. 여기 뭐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근임을 이용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또 내리고 곱하고 다 알죠? 자, 조리제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식이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조리제법 사용하고 남은 식 있잖아요. 남은 식은 짝수, 차수, 상반 방정식을 푸는 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조리제법을 사용한 후에 남은 식을 여기 있는 풀이 다시 그대로 가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남은 식은 짝수, 차수를 푸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짝수, 차수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짝수, 차수든 홀수, 차수든 우리가 풀 때 다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370번 개념 익히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 370번 문제 봅니다.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는 0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녀석을 풀으래요. 근데 이게 지금 차수가 높아요. 차수가 높다? 너희들 입력이 받았을 때 차수가 높다? 고차 방정식. 자, 특이한 케이스인지 뭐가? 보기차인가요? 보기차 아니죠. x 세제곱 있으니까, 그지? 상반 방정식인가요? 뭘 끄덕여? 아니잖아. 개수가 좌우대칭이야 지금? 이게 어떻게 좌우대칭이야? 좌우대칭이 뭔지 몰라? 그래요. 자, 그러면 특이 케이스는 아니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무난하게 조리제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거의 대부분의 고차 방정식이 조리제법으로 풀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다 2, 여기다 2, 여기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내가 요거 조리제법 가르쳐줄 때 팁으로 알려줬던 거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니까 지금 0이지. 그럼 여기에 숫자 뭐 들어간다 그랬어? 다 더하면 0이면 맨 앞에 뭐가 100%로 들어간다? 1이 100%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면 더하면 나머지가 0이다가 됩니다. 자, 이제 다 더해가지고 0이 안 되지. 그럼 1이 아닌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땐 그냥 찍으라 그랬지. 알겠지? 그냥 찍는 게 제일 빨라. 자, 그래서 내가 알파고 같은 머리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적당히 해서 이 녀석이 상수항, 이 녀석이 1차항, 이 녀석이 2차항, 제일 바닥에 2차항 깔릴 때까지만 조리제법 써주는 게 제일 빨라요. 더 가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주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쓸 때 x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부호 반대로 써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 자, 이거 쓸 때 너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또 곱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는 0. 자, 이렇게 우리가 벌써 3개짜리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서 근 나오고 여기서 근 나오고. 자, 이 녀석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 이게 돼? 소름.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1이다라는 근, 두 번째 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근을, 세 번째 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못 풀어 이게 아니라 근의 공식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의 공식. 그래서 자, x는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1분의니까 안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뭐가 되냐?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다가 되는데 정답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정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차 방정식은요, 문제에서 실수근만 찾아라 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지 않는 이상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근이 총 4개 1,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 해가지고 4개의 근 찾아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1번. 자,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2네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플러스 15는 0. 자, 아까부터 졸고 있는 동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다 풀어요. 이거 다 풀 거요? 소름 돋네. 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한테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이거 물어보면 너 항상 틀렸어. 대답을 못했어.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4개짜리. 4개짜리 이러면 딱 3개 하나가 왜 나와? 그렇지. 아, 보람을 느낀다. 자, 뒤에 있는 숫자 더해가지고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줘서 전개해줘야겠죠? 자, 얘랑 전개해야 되고 얘랑 전개해야 됩니다. 자, 양쪽 바깥에 있는 거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안쪽 2개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야지 공통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이 공통부분을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a라고 치환할게. 그러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8 플러스 15는 0이다가 되고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5는 0이다. 그러면 a 플러스 3에 a 플러스 5는 0이다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5다라고 해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원래 대소로 돌려놔야 돼. x제곱 플러스 6x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3이다로부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는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못 푼다고 하면 안 되지. 근해 공식 써야겠죠?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없지?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자, 여기 왼쪽에 2개 근 찾았죠? 자, 오른쪽에서 또 근 찾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5다로부터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이건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 x 플러스 5는 0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다 해가지고 근이 총 하나, 둘, 셋, 넷.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생기면 됩니다. 쉽죠?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72. 뭐 이게 그거가 뭐야? 그렇지. 너도 사탕 줄게. 자, 이거 잘하는 친구들한테 사탕을 보상으로 줘야겠네. 그러기엔 너무 맛없는 사탕인가요? 그래? 자, 372. 아까 이제 그 수호가 얘기한 대로 이 녀석이 보기차 방정식. 그죠? 그래서 자, x 4제곱에 마이너스 15x 제곱에 플러스 25는 0이다라고 이런 보기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보기차 방정식이 지금 선생님의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이제 쉽지만 선생님들이 잘 안 내는 방법이 그냥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x제곱을 x라고 치환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저기다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25는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근해 공식 써야겠다.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쓰면 루트 생기지. 맞아? 그럼 이걸 풀면은 x는 뭐시기 루트 있는 게 답으로 나올 텐데 x 대신에 다시 스몰 x 제곱을 집어넣으면 스몰 x 제곱은 뭐시기 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여기 제곱 벗겨주면 x는 루트 뭐시기 루트가 생기겠지. 니네가 알고 있는 형태야? 모르는 형태야? 모르는 형태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적당한 어떤 수를 선정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 앞에 x 4제곱이 있고 맨 뒤에 25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어? 야,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25가 있어. 가운데 개수가 뭐여야지 완전 제곱식이야? 10. 근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둘 다 되지. 그지? 그래서 자, 플러스 10x 제곱 해주면 총 마이너스 15x 제곱 생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25x 제곱 뒤에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 항을 쪼개 적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도 쪼개 적을 수가 있냐? x제곱에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5 해주면 마이너스 5x제곱은 0이라고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왼쪽에서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고 오른쪽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거 왜 제곱이야? 4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볼까? 여기 왼쪽은요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식, 뒤에 있는 25x제곱은 빼기 5x의 제곱는 0이다라는 식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합차공식 형태가 나오죠. 근데 얘 한번 해볼까?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의 제곱은 0꼴로 만들려면 만들지만 루트가 생기니까 생략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한테 세 가지 방법 사용했어요. 단순히 x제곱 치환하기,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플러스로 만들기, 마이너스로 만들기. 세 가지 중에 통한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하지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통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 둘 중에 두 개가 다 되는 거 이런 거 내주면 정말 착한 선생님이고, 하지만 셋 중에 하나 다 되니까 보기차 방정식은 그냥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된다면 100%의 확률로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거지. 알겠죠? 그럼 요거 버리시고요. 저 왼쪽에 있는 걸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자, 이게 앞에 놈과 뒤에 놈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이게 앞에 놈과 뒤에 놈 뺀 거예요. 는 0이다. 됐나? 자, 근데 앞에 있는 인수분해 된 녀석도 뒤에 있는 녀석도 둘 다 지금 인수분해가 추가로 되진 않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근해 공식 써야 되고 여기서도 근해 공식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근이 총 4개가 나올 텐데,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0 이렇게 되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왼쪽에서 근 2개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서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해가지고 여기 왼쪽 2개 오른쪽 2개 해서 총 4개의 근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차수에 맞는 근해를 다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3번 문제 볼까요? 373. 자, x 4제곱에 플러스 5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뭐예요 이거? 그렇지, 상반반정식. 그죠? 개수가 지금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자, 그럼 상반반정식인데 짝수예요. 어떻게 해주라 했어요? 양변에 x 제곱분의 1을 다 곱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되게 신기합니다. 얘 약분되면서 x제곱, 그 다음 약분되면서 5x, 그 다음 약분돼서 6, 그 다음 약분돼서 x분의 5,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는 0이다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두 개가 개수 1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개수 5를 갖고 있지. 맞나요?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한번 볼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는 거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는 0이다라고 만들어줄게.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이제. 자,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고생공식 변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좀 이따가 얘랑 계산할 거야. 자, 플러스 5에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x 플러스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걸 a라고 치환할게. a제곱에 플러스 5a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고 인수분해 됩니다. a 플러스 1, a 플러스 4는 0.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4지. 끝났냐? 안 끝났지. 원래 녀석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원래 녀석이 누구야? x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x 싹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1는 마이너스 x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근해 공식 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왼쪽에서 요거 찾았어요. 두 개.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서도 a 자리에 원래 녀석인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다라고 놓고요. 양변에다가 x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1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4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근해 공식 또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그죠? a분의 1분의니까 안 쓰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서 또 2개. 해서 근이 총 4개. 자, 숫자가 조금 근이 너네가 흔하게 봐왔던 그런 이쁜 형태의 근은 아닙니다. 이쁜 형태의 근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더러운 형태의 근도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알겠죠? 특히 내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학교 있어요. 답더럽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그 지금 작년 그 학교 기출을 풀고 있는데요. 시험지에 어떤 그 어떤 개수도 정수인 게 없더라. 개수가 다 분수야. 개수가 다 미지수인데 구해놓고 보면 다 분수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374번 볼게요. 374. 주어져 있는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이거 그냥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데 인수분해하라는 문제도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고생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근을 찾고 그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걸 만들어내셔야 돼. 뭔 얘기냐? 여기 있는 걸 만지작만지작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는 0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찾은 다음에 그 근을 가지고 그냥 인수분해 했어요 라고 이렇게 구라쳐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상방방정식도 아니고요. 보기차 방정식도 아닙니다. 특이 케이스가 아니죠. 그럼 그냥 조립제법 때려 박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이네? 뭐 넣으라고? 1. 그죠? 자, 1 넣습니다. 1, 1, 3, 3, 4. 4, 2, 2, 빵.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숫자. 대충 찍어. 마이너스 1 넣어보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빵. 아이고. 그죠? 자, 이런 쉬운 숫자로 조립제법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게 x-1, 이게 x 플러스 1, 그 다음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라고 이렇게 방정식 풀듯이 푼 다음에 조립 인수분해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답을 이렇게 써내잖아? 그러면 오답이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라 라고 했어요. 복소수 범위까지. 아직 우리가 인수분해 안 한 게 있죠. 여기 얘의 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근해 공식 써볼게요. x는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뭐가 있냐? 짝수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a분의 분모는 1이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로 인수분해하는 걸 정답을 적으면 x-1, x 플러스 1 뒤에 그 뒤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나오려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i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x 플러스 1 플러스 i라는 인수가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부 반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정답입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재밌을까요? 아, 이거요? 아, 이건 쉽습니다. 자, 그래요. 그 어느 학교 건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378번 기출을 봅시다. 378.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한 근이 2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수학 가르치는데 뭐 감히 내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니네 영어에서도 단어 하나 아니면 뭐 오브 이런 거 하나 또는 온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되게 치명적인 실수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 알파벳 두 개를 이루어진 단어조차도 되게 중요하잖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그냥 보고 넘기면 사실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주의 깊게 보면은 왜 이게 써 있을까를 깨닫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고수가 되는 건데 바로 그게 한 근이. 그러니까 너네가 저기 주어져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2구나. 사실 이거 몰라도 그냥 근이 2구나. 그 2 넣어야지. 개나 소나 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굳이 한 근이라고 했을까요? 이 녀석은 근이 3개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찾아서 서로 곱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저기다가 2 대입하면 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럼 8-a는 0이다가 되고 a는 8입니다. 자, a 여기다 다시 대입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는 0. 자, 근데 8이다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는 0.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이야. 그 곱셈 공식. 기억나? 안 나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고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알겠지?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가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때 담당 선생님이 뭐 모르겠어요. 현자 타임이었는지 그래서 이 녀석을 되게 자유롭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자 x-2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여기 왼쪽에서 x는 2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얘기해준 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끼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근 찾을 겨? 아니지? x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잖아.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항상 언제든지 이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382 자, 38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자, x 4제곱에 플러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6은 0. 두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 근 받았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정식에 근 받았으면 대입해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참여해야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참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0이다로부터 a 마이너스 b는 6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4, 4,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플러스 6은 0이다. 뭐 이걸 풀면은 8a 마이너스 4b는 14, 20이다가 되고요. 4로 다 나눠주면은 2a 마이너스 b는 5다라는 식이 나오고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a랑 b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뺍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a랑 b 값이 나옵니다. 1번에서 이제 a랑 b 값 찾으라 했으니까 요 녀석이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B작에다가 마이너스 7 구할게요. 근데 요것도 있잖아. 지금 해당 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 장담할게요. 대전시 전체에서 제일 쉬운 학교예요. 대전시 전체에서 너희들은 뭐 이름 보고 웃지만 대전시 전체에서 제일 쉬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라고 굳이 이걸 넣어줬어. 되게 친절하지. 이게 만약에 중학교식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x에 대해 2차 방정식 주고 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근을 찾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해줬어요. 근데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빠져도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도 너네가 이건 조립제법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가 6. 자, 뭐 넣어볼까요? 일단은 두 개의 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있잖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넣어서 숫자를 좀 작게 줄여야겠지. 숫자 개수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닌 근을 대입해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을 넣어서 일단 숫자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근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1, 100% 돼야. 100% 돼야 돼. 안 되면 이상한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0. 자, 숫자 하나 줄었고요. 이제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두 개의 근 이용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줄였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까지 줄였다 이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찾으시오라는 거니까 x-1, x-3 는 0이다가 되니까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이다. 나머지 두 근을 1과 3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데 알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 선생님이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문제라는 거고 알겠죠?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조차도 고차 방정식의 근은 깔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막 i가 들어있거나 루트가 들어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